자, 이번에는 석개매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석개매들이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최근에 이 고환율 책임을 석개매에 많이 돌렸습니다. 마치 해외에 투자한 것이 지금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알렸고 석개매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그간의 해외 투자에 주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이런 것들까지도 못하도록 다 겁박을 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 석개매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투자 장벽을 만들고 해외 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미국 국무부와 무역대표부에 보낸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석개매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나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가의 실정을, 정부의 실정은 환율 왜 오릅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개념은 달러가 비싸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싸진 거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어떠한 물건을 너무 많이 풀면 그 물건은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을 푸니까 당연히 환율 대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싸져가지고 달러가 비싸진 게 환율이 올라간 건데, 이러한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네.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는 건데, 해외 투자 국민들이 합니까? 국가가 하잖아요. 국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이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든 그 실패한 것을 메꾸려고 미국에 다 퍼주기식으로 투자한다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그것도 모자르니까 대기업들 불러 앉혀놓고 미국에 투자 좀 하시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예요. 예. 거기에 힘입어서 국민들도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좀 사고 있는데, 야, 국민들은 미국 주식 사지 마.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태예요. 부동산 거래도 막더니 지금 해외 주식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화살로 돌아오냐. 여러분들 이 논리라면 반대로 외국인들도 국내 투자를 못해요. 미국의 기업들 중에 한국에 유수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는데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혹은 EU에 유로화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못하면 외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 자본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흘러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7대 대기업 이 CF 재무 최고 책임자들 만났는데 그때 김용범 실장이 달러를 시장에 내놔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놔라. 달러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이 수출 기업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사실상 이제 겁하겠던 장면도 알려지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근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아예 증권사를 정조준해서 전 현장 검사도 하고 특정 지금 증권사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자체로는 사실은 이제 권력남용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재산권이나 경영권을 이렇게 침해하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이거 사실상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50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산을 그냥 아예 강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있는 달러도 갖고 와, 내놔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주식 투자하지 마라라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번지냐면, 좀 이따가 보면 해외 여행도 나가지 마라. 해외 출장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달러 쓰지 말아라. 그래서 해외 출장 갈 때 국가에 무슨 그 허가를 받고 가라. 예전에 이제 1990년대에 해외 출장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유학도 가지 마라. 유학 가려면 뭐 부잣집, 고위직, 정치인 자녀들만 가라. 이게 뭡니까?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잠식되고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석개매 얘기다 보니까 환율이 아까 잠시 환율을 보니까 1,483원으로 나오더군요. 진짜로 1,500원대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네요. 환율 상단. 내년엔 1,540원까지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이 지금 그 인천의 휘발유 가격은 1,983원이라고 그랬나요?
거의 2,000원까지 휘발유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우리의 석유가 석유, 경유, 휘발유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19일에 한미 FTA 그 공동위원회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뭐 그 이유를 두고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서 미국 네. 측에서 강하게 그것을 항의하는 형태로 이 FTA 공동위원회가 사실상 취소했다 분석도 있고 네. 여기에다가 쿠팡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적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한국 기업들도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과 정권이 쿠팡에 대처하는 것과 다르다. 네. 차별적 대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사실상 막고 어떤 특별한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것도 차별적 대우다. 해외 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다. 네. 이런 문제가 나서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국민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둘째치고 미국 네. 제품까지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 해외 다양한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제품도 구매하지 마라라고 막고 있는데 FTA 그 공동위원회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러면서 그 망사용료를 도입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관세 또 다른 관세를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 플랫폼을 유연성을 두자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하자라고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 우리 막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미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관세 협상이 팩트시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돼서. 예. 근데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쓰고 파기를 하면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 파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국가 간의 거래 중에 그런 게 어딨어요. 계약을 했다가 전쟁도 하고 하는데 이거 관세 협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팩트시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가 안 되겠네 이거 그냥 관세 다시 올려 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관세도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관점이 있냐면 지금 K-팝, 데몬스, 헌터스 뭐 이런 한국 문화 때문에 우리 오뚜기, 농심 전 세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술력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면 미국도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서로 상호 돌아가면 구조로 그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북한식으로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그 어떤 한반도 울타리 안에 가둬두겠다. 이러한 정제 정책이 결국 국민들에게 정말 굉장한 피해로 국가 기업들에게 굉장한 피해로 돌아올 겁니다. 네. 예. 자, 환율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학개미를 이야기하게 되고 서학개미가 바로 이제 미국의 이재명 정권을 사실상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 메이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아니 왜 한국 정부는 특별하게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공격하느냐. 이게 외교적 분쟁이 분명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쿠팡에 의해서 또 다른 쟁점이 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실은 이제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죠. 자,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이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이호선 교수. 아주 강단 있는 이 교수죠. 이제 헌법연구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한 10분 정도 허용 교수를 비롯해 10분 정도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의견을 냈을 때 이 이호선 교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만큼 헌법과 법률에 밝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은 지가 좀 2달째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자신과 가면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고 직격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최고위원이었던 분을 어떤 당원 정치권 2년을 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그것을 권고하는 형태로 전했는데 지금 말한 건 한동훈을 향해서 가면 쓴 얼굴, 네. 가식,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가는 걸로 보여요. 한동훈 단계 문제를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이 한동훈이 쓴 글을 읽어보면 예. 이 가면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 글이 정말로 황당하거든요. 욕설도 엄청 많고 그 비하 발언도 엄청 많고 저는 이 가면이 인간 가면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동물 가면을 쓴 거예요. 한동훈은 글을 쓸 때는 우리가 가면이라는 게 제가 사람이니까 뭐 가면 무도회를 가면 그냥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화해탈을 쓰던 무슨 뭐 오페라의 이런 가면을 쓰던 그게 사람 가면이잖아요. 네. 사람을 형성한. 근데 한동훈이 글을 썼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가면을 썼다면 정말 파렴치한 동물 가면을 쓰고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몇 개 한번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 지금 2호선이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면 돌파는 이제 어떤 막힘이 있으면 정면 돌파인데 이건 어떤 막힘이 있거나 논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그 언론이나 또 당원 일부 사람들은 장동혁과 한동훈의 대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장동혁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고 한동훈도 잘못한 게 있고 이러면 대결이 되겠죠. 이거는 한동훈만 잘못한 거예요. 장경태 있잖아요. 민주당 장경태. 네네. 장경태가 성추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했잖아요. 그럼 저랑 장경태의 대결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비판한 거예요. 최민희 축의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판했다 해서 저랑 대결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2호선 위원장도 그래서 본인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했는데 얼마나 답답한 게 저 원본을 한동훈이 쓴 그 원문을 100몇십 개의 글을 공개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면이라는 그 단어를 쓰신 거고요. 한동훈이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행동을 했다. 글 쓸 때는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동물 가면입니다. 지금 아직은 어떤 분들이 가면이 아니라 가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한 저는 이제 그 비하적인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글을 보고 이거는 그 법률적인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자, 21일에 한동훈이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죠.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내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평소에 자기 과잉의식이나 자기 도취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예전부터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당원 게시판 하는 게 자기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있어.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한 다는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이게 자기 과잉 자기 도취가 또 있네요. 지금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용기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 게시판 내가 왜 올렸고 우리 가족들이 왜 올렸는지 몇 건을 올렸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당원들한테 용서를 구한다 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예. 글을 한 번 썼으면 실수겠죠. 한 두 번 써도 실수입니다. 100몇십 개를 썼어요. 100몇십 개를 쓰면서 이게 실수라는 게 여러분 폭행은 고의범이거든요. 근데 폭행이 실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지개를 피다가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네. 이건 실수죠. 제가 버스에서 서 있는데 흔들려서 뒷걸음질 치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이건 실수죠. 근데 고의로 제가 그냥 발을 밟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어디 본인 글 쓴 걸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하고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동훈이 싸우는 방식은 다 자기 칭찬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민주당 그냥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론스타 문제나 무슨 뭐 기타 등등 문제에서
그러니까 라떼는 얘기를 써가지고 나는 이러지 않았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 나는 잘했는데 민주당은 왜 이러냐. 요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자화자찬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순수함의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국가를 걱정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이랬어라고 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냐? 그러한 순수성이 의심되고요. 저는 절대 저걸 쓴 게 실수라 생각 안 하고, 아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으면 내가 안 썼습니다라고 말을 하던가 내 이름, 내 와이프 계정, 내 장인 장모 계정, 내 딸 이름 이 계정으로 내가 안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뭘 달라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거기서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거나 보고받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 정도 얘기를 나와야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쓴 거죠.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네. 자, 한동훈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저는 굉장히 사악한 검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2017년도 조사를 받을 때 사례와 최근의 상황을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2017년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 이 3차장 소관에 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3차장이 누구예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담당 검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몇 명이 저를 조사를 했어요. 사건을 완전히 앞뒤를 다 자르고 조사를 합니다. 왜곡하는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온 사람들 앞으로 치고 옆으로 치고 둘러쳐서 나온 진술을 예를 들면 범죄 혐의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검사들이 누구 지휘를 해서 다 그런 방식으로 했냐면 한동훈이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이 어떤 스타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 특수부 3사들이 특히 한동훈 스타일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교묘한 악랄한 스타일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자들을 대부분을 구속시키는 아주 그런 사악한 스타일을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그때 당시에 이 한동훈의 검사류들은 당시 탄핵에 적극 나섰던 조선중앙과 아주 깊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조선중앙의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을 찬양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불과 8년 전부터 8년 9년 전부터 맺어진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맺어진 조선이 먼저 나서서 조선중앙 뭐 이런 데가 주류 매체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그 어떤 깊은 인연이 이 한동훈과의 깊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네. 앞에 이제 배경이고 최근에 이런 조선중앙 주류 매체들이 한동훈을 자꾸 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 주류 매체들이 한동훈의 이 정치적 생명을 상당한 부분 네. 이 언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띄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예전이라 하면 한 2000년대 이전만 하면 이 주류 언론이 어떠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띄우면 띄워집니다. 예. 지금 한동훈 글에 대해서 본 국민과 안 본 국민들을 나눠주면 실제 그 글 원문을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처럼 원문을 다 본 사람은 절대 한동훈에 대해서 그 지지하거나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중동이 저렇게 뭐 다른 주류 언론에 띄워봤자 지금 유튜브 환경 체제나 또 모바일 환경 체제에서 야 원본 까자! 그래서 원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한동훈과 함께하는 위두훈이 사람들도 좀 이탈을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동훈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뭐 당한 거 있냐, 인연이 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것도 없고 아무런 피해본 것도 없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네. 그 글을 보잖아요. 네. 그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그 원문에 우리 국민의힘과 역사를 함께해온 정치인들을 다 깠어요. 나경원, 김기현도 깠고요. 주호영, 서병수, 원희룡, 정점식에 대해서 다 쌍욕을 하면서 깠어요. 그러면서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철수, 너 깝치면 케빈은 연다.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요. 이게 한동훈이 쓴 글입니다. 한동훈이 쓴 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데 그나마 약한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윤또라이 탈당해라.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놓자. 진보의 오야붕 무당 김건희. 성녀라 건희야 그만 질척거리고 탈당해라. 이게 한동훈 이름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안 썼다라고 얘기하던가 혹은 내가 썼으면 아 정말 그때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징계를 안 합니까? 이러한 천박함은 거의 이재명급이에요. 이러한 파렴치는 거의 이재명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제가 20년 동안 당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20년 넘게 당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거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주류 언론에 저렇게 한동훈 띄우면 띄울수록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 이 원본이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어떠한 유튜브께서 이 원문을 낭독을 하지 않을까. 마치 필리버스터처럼 네.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루지 못하는데 네. 이 강대면 변호사님하고 저한테 한번 약속 하나 해주죠. 네. 다음에 네. 그 원본에 가까운 글들이 좀 확보가 되면 한동훈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예. 좀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다 있고요. 예. 나중에 주류 언론에서 정말로 뭐 한동훈이 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라간다. 제가 여기서 낭독 한번 할게요. 낭독대회 한번 하시죠. 예, 그 댓글 106, 한동훈 명의가 1160개예요. 예. 지능적 명의나 그 다른 사람들 명의는 또 더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네. 한동훈에 관련해서 그 사악한 행위는 너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당원 게시판에 드러난 아주 천박하고 전렬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격적 그런 댓글들은 한번 언제 자세히 정리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하시는 걸 약속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